3월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새 학기를 맞아 공부 계획 세우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브 코딩으로 스터디 플래너 웹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웹 앱이란 별도의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되는 앱을 말합니다. 그럼 바이브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억하시나요? 바로 잼입니다. J, Just Idea, A, Assemble, M, Modify.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제미나이로 기획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만든 앱은 스터디 플래너예요.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전까지 도와주는 앱이죠. 그럼 이 앱에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지 A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봤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매일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웹을 만들고 싶어. 오늘 할 일 목록, 과목별 공부 시간, 달성률 확인 기능을 넣어줘. 학생 혼자서 시킬 수 있는 구성으로 기획안을 작성해줘. 기획안을 짜기 전에 더 좋은 앱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확인해야 할 기능이나 기능명 질문 5가지만 먼저 넣어줘.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체크해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웹 앱을 만들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5가지 질문을 제미나이가 저한테 던지고 있어요. 1번 동기부여 요소, 게임 같은 요소를 넣고 싶은지 물어보네요. 네, 캐릭터가 발전되거나 레벨업되는 그런 요소를 넣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모든 것을 성취했을 때 캐릭터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했고요. 2번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이제 체크를 받을 건지를 물어보는데 저는 그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없어도 괜찮아. 어떻게 기록할지 물어봐서 그래서 저는 3번은 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공부 양으로 체크하고 싶어요. 시각적 스타일은 디자인을 좀 모던하게 할지 알록달록하게 귀엽게 할지 해서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고요. 색깔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색깔은 제미나이한테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자, 알림 기능 뭐 특정 공부 시간이나 푸시 알림이 들어가야 될까요? 물어봐서 알림 기능은 빼겠습니다. 이제 5가지를 체크해서 기획안을 직접 짜달라고 할게요. 초등 고학년용 자기주도 학습 웹앱, 타겟은 뭔지, 핵심 컨셉은 뭔지, 공부할수록 내 캐릭터가 진화한다.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어떤 디자인을 추천을 하는지, 할 일 목록은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이런 것들을 기획안을 제미나이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제미나이랑 수정을 하시고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개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획안을 바탕으로 이제 웹앱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건데 우리 사용자 학생들이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미나이가 데이터 저장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2단계는 뭐 구글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데이터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도록 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코드를 짜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코드를 복사하시고요. 메모장을 열어주세요. 메모장에 코드를 붙여 넣어 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스터디 플래너 01.html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우리가 만든 열정학습자라는 제목의 웹 앱이 생겼어요. 무엇을 공부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학 2장 추가, 그 다음에 영어 단어 15개, 그 다음에 한문 2장, 그다음에 과학책 읽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 할 거를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수학을 공부를 했고 그러면 이렇게 바가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그 다음에 한문, 과학책 읽기까지 하면은 미션을 다 수행했는데도 레벨이 다 차지 않네요? 뭔가 레벨이 개수가 정해져 있나 봐요. 재미있는 이야기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량이 정해져 있는지 100%는 언제 달성이 되는지 5개를 달성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5개를 달성하지 않고도 캐릭터가 바뀌는 그런 느낌으로 바꿔달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5개를 달성하지 않아도 내가 정한 공부 계획을 달성하면 100% 달성이 되면 좋겠다고 수정해 달라고 이제 해봤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도 좀 다르게 달라고 했어요. 새로운 코드가 돼서 이걸 다시 메모장에 붙여 놓을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번에는 두 번째 버전이니까 스터디 플래너 02.html로 저장하겠습니다. R처럼 돼 있네요. 처음에 캐릭터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오늘의 미션을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줄넘기를 했다. R이 깨졌어요. 영어 단어가 하면 조금 더 하면 부화해. 한문 한 장 하면 조금 더 하면 부화해. 수학 문제집 2장을 풀면 100% 달성 대단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 여기 기능에서 이렇게 삭제는 할 수 있지만 리셋하는 기능이 없어서 리셋 기능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수정한 것을 3번째 버전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공부 계획을 역시 추가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점점 바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 준비를 위해서 전체 리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울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다시 모든 공부 계획이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공부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자, 이런 식으로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곽을 했으면은 그리고 나서 한번 이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우리는 입력한 데이터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도록 해줘 해서 자기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데 잘 저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바탕화면에 있는 HT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아까 있던 데이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보니까 우리가 한 컴퓨터에서 여러 계정을 쓰기도 하잖아요. 구글 로그인 정보가 달라지면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 정보가 달라서 계정이 전환되면 저장이 안 된다는 것을 제미나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만 우리가 당장 복잡한 설정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파일로 내보내고 다시 가져오는 기능을 먼저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계정이 바뀌더라도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줘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플래너 04 버전에는 내보내기 가져오기 리셋이라는 버튼이 새로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먼저 오늘의 공부를 입력해 볼게요.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수학을 다 풀었으면 체크를 했으면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내보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우리가 이 창을 닫고 다른 계정으로 한번 스터디 플래너 04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같은 컴퓨터지만 다른 구글 계정으로 들어왔을 때 아까 저장했던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내보내기를 해서 저장을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가져오기를 해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아까 저장한 파일이 보이시죠? 자, 어때요? 불러왔더니 이렇게 데이터가 복원이 된 게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컴퓨터에서 다른 구글 계정을 쓸 때도 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스터디 플래너 웹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저는 또 재미있는 인공지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파 AI 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